매점 가지 마세요. 아, 앉아. 매점 가지 마. 앉아. 야, 너 앉아. 다음 주제, 에릭슨 복귀 임박. 근데 래시포드 이적설이 있다. 어떤 얘기일지 보겠습니다. 일단 에릭슨의 복귀 임박은 아주 좋은 소식이죠. 미러지의 데이비드 맥도넬 기자에 따르면 에릭슨은 이르면 다음 주 주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 주 주말 뉴캐슬전은 너무 이르고 8일 에버튼전이나 14일에 있을 세비야전이 유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월 말 레딩과의 FA컵 경기에서 이거는 제 사견도 담아서 그 선수에게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저 선수를 얘기하니까. 예, 지금 한 11년 됐거든요. 진짜 저도 새벽에 눈 떠가지고 그때 앤디 캐롤 그 나오는 거 보면서 맨시티전에 데뷔골 넣었을 때는 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나올 때마다 하나 더 있었다. FA컵 그 첼시전 그 2011-12 시즌 FA컵 결승 때 체우가 라인 걸쳐가지고 막아낸 거 있었는데 그때 캐롤 머리 맞고 그때 골 들어갈 뻔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별거 없었어요. 아직 사랑하냐고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자, 그 선수에게 너무 깊은 태클을 받아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죠. 4월 말까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후위원회 복귀, 지금 현재 후위원회 복귀했고 다음 주 에버튼전 벤치에 앉을 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릭슨은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뉴캐슬과의 카라바오컵 결승을 결장했어. 본인이 현재 시즌이 끝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결승전에 출전하길 원할 것이다. 이걸 보면 또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한때 루크쇼도 결승에 대한 출전 열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 15-16 FA컵 부상 결장, 2016-17 유로파 부상 결장. 제가 알기로는 2017-18 시즌 FA컵 결승도 부상 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크쇼가 한동안 내가 결승전 시기마다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맨유가 우승하지 못했지만 2020-21 시즌 유로파 리그는 루크쇼가 결승을 뛰었고 그리고 유로 2021년 여름에 있었던 유로 2020 결승도 뛰었었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루크쇼도 최근에 이제 결승전을 뛰고 있으니까 아마 그러면서 루크쇼가 이번 리그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성부를 한 거죠 진짜. 그래서 아마 지금 에릭센도 맨유에 와서 결승에 뛰고 싶은 열망이 클 것이고 그런 루크쇼와 관련된 스토리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이 기회에 또 맨유 팬분들이 보신다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일 것 같아서 좀 첨언을 해드렸고요. 맨유가 FA컵 준결승에서 브라이튼, 유로파 8강, 유로파의 왕자 세비야를 상대한다. 쉽지 않은 대진이지만 이 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내서 결승에 올라가는 것이 올 시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맨유의 중원 이탈 자원을 보겠습니다. 반더비크는 일단 시즌 아웃이죠. 그리고 전력감이라 보기는 좀 힘들고요. 카세미로 징계로 4월 17일 노팅엄전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자비처 무릎 부상이지만 4월 1일 복귀 예정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바로 선발로 들어오기보다는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A매치 기간 동안 자비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에릭센 4월 8일 복귀 예정. 이번 주 뉴캐슬전 아닙니다. 다음 주 에버튼전이 아마 복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향후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캐슬전, 브랜트포드전, 에버튼전, 세비야전, 노팅엄전인데 일단 뉴캐슬전, 브랜트포드전만 프레드 플러스 이번 유로 예선 2경기에서 4골 득점,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그랬죠. 스페인전에도 승리를 했고 맥토미니로 버텨야 할 듯. 그리고 만약에 자비처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자비처까지. 일단 제 생각에 뉴캐슬전과 브랜트포드전까지는 프레드, 맥토미니, 자비처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불안하긴 한데 맥토미니가 A매치 주간에 자신감을 좀 얻었다는 점. 그 부분에 일단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아마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프맥이라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이건 좀 믿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 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맥토미니가 A매치에서 잘했다고 해도 바로 맨유에서 반등을 할까?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자비처 있죠? 자비처의 경우는 지금 부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선발로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비처가 부상이 꼭 경미해서 빠르게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에버튼전엔 에릭센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으며 4월 중순부턴 카세미로 에릭센 3선 라인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왜냐면 노팅엄전부터 이제 카세미로가 리그에서는 돌아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비야전도 카세미로 에릭센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유로파 리그고 어쨌든 세비야전이라는 아주 큰 어쨌든 부담이 있는 원정이잖아요. 라리가에서 세비야가 아무리 좀 최근에 부진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세비야가 워낙 유로파 리그에서 보여주는 그 좋은 전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국가의 팀을 상대하는 아주 강도 높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한 에릭센을 토너먼트 세비야전에서 선발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그 주말에 있는 리그 노팅엄전이 카세미르 에릭센이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에릭센이 이번에 복귀를 이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재계약 소식 없는 레시포드 주급 8억을 요구한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황 한번 보죠. 더선 기사입니다. 참고로 더선 기사는 여러분 절반만 들으셔도 좀 무방해요, 사실은. 레시포드는 맨유의 새 구단주가 정해질 때까지 재계약 협상을 연기할 것.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원이 형이나 종윤이 형이 뭔가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랩슈종인의 대표직에서 물러난대요. 그리고 저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차기 대표 후보로 뭐 제작팀장 명섭이 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미전실장 종찬이 형, 그리고 뭐 지금 과장을 일하고 있는 송석호, 석호 형, 송 과장, 이 사람들이 링크가 됐는데 만약에 차기 대표로 석호 형이 선임이 된다. 저는 그럼 바로 퇴사를 할 겁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새 구단주가 누구로 정해질지까지는 레시포드가 조금 기다릴 것이다. 왜냐? 구단주가 바뀐다, 대표가 바뀐다.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시포드도 일단 새 구단주가 정해질 때까지는 재계약 협상을 연기할 것이다. 참고로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팩트체크 할 겁니다. 곧 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24년 6월까지고 이번 시즌 활약도와 팀의 성적으로 인해 본인 경력에서 제일 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급하지 않아 한다. 현재 20만 파운드 약 3억 2,100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는 레시포드는 50% 인상된 30만 파운드 약 4억 8,200만 원의 주급과 5년의 계약을 제안받았다. 레시포드는 새 구단주가 팀과 본인에게 무엇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만약에 석호 형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구글에서도 이스타TV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들에 대해서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굉장히 잘 칭찬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석호 형이 대표가 된다. 제가 볼 때 구글에서 경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채널들에게 이스타TV처럼 하지 말아라는 반면교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석호 형이 대표라면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레시포드가 이 기사대로 본인에게 무엇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새 구단주의 스탠스를 좀 기다려본다 라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레시포드가 주급 50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많은 팬분들이 깜짝 놀라셨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거짓이라며 부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어디서 혹시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루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리는 없다. 레시포드 8억 원한 적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본인은 레시포드 본인은 현재 온전히 리그에서 가능한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트로피를 더 들어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선수마다 재계약 협상을 시즌 끝난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 진행 중인 시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정말 본인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성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재계약 협상을 구단과 임하는 것. 아마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레시포드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이 좀 미뤄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8억을 요구했다. 그런 되게 난감한 거짓 루머까지도 퍼뜨리긴 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어쨌든 레시포드가 과연 재계약에 대한 스탠스를 시즌이 끝나고 어떻게 취할지, 그리고 혹시 레시포드에 대해서 새 구단주가 오게 된다면 조금 더 레시포드에게 새 구단주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비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레시포드가 3번 수상했는데 94년 8월부터 수상을 시작했던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이때 득점왕 살라와 이번 시즌 레시포드만이 유일하게 한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때 살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최고의 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이때 득점왕 차지했던 시즌 한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레시포드로 지금 그렇다는 점, 굉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레시포드는 이번 대표팀에 소집됐지만 부상으로 인해 하차를 했죠. 다행히 지금 맨유에서 재활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캐슬전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직전에 이제 기사 인터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레시포드가 그래도 경기를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맨유 관련 소식들 정리해볼게요. 일단 레시포드 8억 요구 거짓 루머 본인이 해명했고 팀에 집중하고 있다는 레시포드, 부상 복귀한 에릭센, 징계에서 복귀할 카세미로와 함께 맨유는 시즌 후반기 리그에선 최소 챔스 티켓 확보, 최소
하나의 트로피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카로버컵 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무관을 좀 깨뜨렸죠. 1, 2, 3, 4, 5, 6. 6년 만에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트로피를 더 추가한다면 더 최상의 시즌이 될 수 있겠죠. 3교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파워 진도를 나갔어요. 많은 분들에게 좀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제 첫 번째 텐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이제 그 강직도가 높다 보니까 첫 번째 텐트 때 얘기 많이 한 것 같아. 시간 조절이 그래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텐트였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모닝 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4교시 없어요.